노후엔 취미를 가져야 합니다. 일을 조금이라도 해야 건강에 좋습니다. 투자나 창업을 해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텔레비전에서도, 책에서도, 주변 사람들의 입에서도 비슷한 말이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정작 은퇴자들 중 많은 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냥 노는 게 제일 행복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거창한 계획도 필요 없었어요. 하루하루를 여유롭게 보내는 것이야말로 진짜 인생의 호사였어요. 김 선생님 역시 은퇴를 앞두고는 불안했습니다. 평생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아침 일찍 집을 나서고 밤늦게야 들어오는 생활을 반복했죠. 출근과 퇴근, 회의와 보고, 출장과 실적, 그것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은퇴가 다가오자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허전함과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그냥 집에만 있으면 허무하지 않을까? 작게라도 가게를 해야 하나? 아니면 강의를 하거나 봉사활동을 시작해야 하나? 머릿속은 온통 그런 고민뿐이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끊임없이 이런저런 조언을 했습니다. 당신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놀면 금방 병난다니까 뭐라도 해야지. 누군가는 지금이야말로 창업할 기회야라며 사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 선생님도 한때는 카페 창업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점포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인건비까지 계산기를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머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은퇴 후에 여유를 위해 시작한 일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가 되어버린 겁니다. 밤에 잠까지 설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때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평생 고생했는데 왜 또 일을 하려고 해요? 이번에는 그냥 쉬어봐요. 그 한마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 일단 1년은 그냥 놀아보자.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해야 하지 하는 허전함이 찾아왔습니다.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어색했고 세상에서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놀랍게도 달라졌습니다. 아침에는 천천히 동네를 걸었습니다. 예전엔 늘 바쁘게 차에 몸을 싣고 출근길에 오르느라 보지 못했던 동네 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웃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낮에는 친구와 만나 장기를 두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 앉아 웃고 떠드는 그 시간이 그렇게 소중할 줄은 몰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점심을 먹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야 했지만 이제는 오후의 햇살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손주와 함께 놀았습니다. 블록을 쌓고 그림을 그리고 동화를 읽어주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피곤하기는커녕 오히려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김 선생님은 말합니다. 예전엔 출근이 인생의 전부였는데 이제야 비로소 내 시간을 찾았어요. 내가 몰랐던 진짜 행복이 이런 거였구나. 은퇴 전에는 노는 게 불안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고 의미 있는 일을 만들지 않으면 인생이 허무할 것 같죠.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시간이 흐르면 깨닫게 됩니다. 억지로 일을 만드는 것보다 쉴 권리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이라는 사실을요.
의학적으로도 여유 있는 휴식은 뇌와 몸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산책, 낮잠, 독서, 친구와의 대화 같은 단순한 여가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억력을 유지하며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라고 말합니다. 이 자유를 만끽할 때 비로소 진짜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물론 아무 준비 없이 놀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노는 게 행복하다 해도 돈이 바닥나면 마음이 불안해져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안정적으로 논다는 건 최소한 생활비 20년치를 계산해 두었을 때 가능하다고요. 예를 들어 63세에 은퇴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평균 수명 85세를 고려하면 앞으로 최소 22년은 더 살아야 합니다. 부부 기준으로 월 250만 원을 기본 생활비로 잡으면 연간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22년이면 약 6억 6천만 원이죠. 여기에 의료비나 돌발 지출을 합치면 최소 8억 원은 있어야 불안 없이 노는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면 그만큼 준비금은 줄어듭니다. 예컨대 부부가 합쳐서 국민연금으로 월 180만 원을 받는다면 부족한 70만 원만 보완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 2억 원 정도만 비상금으로 갖고 있어도 충분히 여유로운 노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자산의 60에서 70%는 안전자산, 나머지 30% 정도만 변동성이 있는 자산에 두라고 조언합니다. 이렇게 해야 불안한 마음 없이 편안하게 놀 수 있다고 말이죠. 또 두 번째는 놀고 싶어도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은퇴자들 중에는 이제 몸 편히 놀아야지 했다가 건강 문제 때문에 계획을 접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학적으로 은퇴 이후 가장 중요한 건강 관리 지표는 3가지입니다. 혈압, 혈당, 근육량. 특히 근육은 60세 이후 매년 1%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걸 막으려면 주 3회 이상 짧게라도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헬스장이 부담스럽다면 집에서 스쿼트 20개, 푸시업 10개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김 선생님도 처음엔 매일 등산만 했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였지만 무릎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근력 운동을 안 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유산소만으로는 근골격을 지킬 수 없어요. 그때부터 김 선생님은 아령을 들고 가볍게라도 근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체력이 달라지고 다시 손주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논다는 것이 무기력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생활의 리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밤새 TV만 보고 낮에 늦게 일어나는 생활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무료함이 찾아오고 우울감이 쌓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규칙적인 루틴이 필요합니다. 단 그 루틴은 즐거운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아침 7시에 산책을 하고 아침 식사 후 책을 읽고 점심 뒤에는 낮잠을 자고 오후엔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고 저녁엔 가족과 함께 드라마를 보는 것. 이 단순한 루틴만으로도 삶의 안정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여행 다니고 취미 강습받고 외식 자주 하면서 즐겁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년 보내다 보면 돈이 금방 줄어듭니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은퇴 부부의 평균 소비 지출은 월 260만 원 정도인데 은퇴 초기 3년 동안은 이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해외여행, 고급 식사, 취미 활동에 돈을 쏟아붓기 때문이죠. 그러다 자산이 줄어들면 불안해지고 오히려 노는 즐거움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권하는 건 돈 안 쓰고 즐기는 놀이 목록을 미리 만들어 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공원 산책, 동네 도서관에서 책 빌려보기, 무료 강연 참여, 주민센터의 저렴한 탁구장 이용 같은 것들이죠. 이런 활동만으로도 하루가 꽉 차고 돈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김 선생님도 매일 사 마시던 커피를 줄이고 동네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무료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1년이 지나자 책 읽는 습관이 생겼고 지식이 늘었으며 돈도 아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뭔가 배우며 논다는 성취감이 생겼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제 말합니다. 예전에는 돈을 벌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하루를 자유롭게 보내는 게 가장 큰 호사예요. 성과가 없어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저 웃고 걷고 쉬고 사람 만나며 보내는 것. 그게 진짜 인생의 맛이더군요. 은퇴 후에 그냥 노는 삶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자산을 지키며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다만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재정적 기반, 꾸준한 건강관리, 규칙적인 생활 리듬. 이 3가지만 지켜진다면 남은 20년은 그야말로 여유롭고 풍요로운 잘 논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뭐냐고요? 그냥 논 거예요. 우리는 모두 시간이 흘러가고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노년을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가라는 문제일 것입니다. 나이는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준비하는 방식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년을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맞이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심도 깊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65세부터 노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화가 20대 초반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신체적으로 가장 높은 성능을 발휘하는 시기가 20대 초반이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부터는 점차적으로 신체 기능이 조금씩 저하되면서 노화가 시작됩니다. 실제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의 대부분이 20대 초반이라는 점을 보면 알 수 있죠. 하지만 노화가 시작된다고 해서 곧바로 노인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체력과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 경계는 유동적입니다. 우리가 노년의 시작을 정하는 기준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사회적으로 정해진 기준입니다. 65세를 노인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죠. 둘째는 의학적 기준으로 노화의 시작을 신체적 변화에 따라 구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주관적인 기준이 있는데 이는 각자의 신체와 마음 상태에 따라 이제 나는 나이를 먹었다라고 느끼는 시점입니다.
이렇듯 노년의 시작은 누구나 다르게 느낄 수 있고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시점도 다릅니다. 나이 듦을 받아들이는 법 담담하게, 하지만 현명하게. 노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저 역시 노화를 실감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40대 초반, 어느 날 갑자기 계단을 헛디뎌서 굴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매일 아침 6시 기상해서 바쁘게 일정을 소화하며 사는 것이 자연스러웠는데 그때 이후로 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깨닫고 이제 내가 나이를 먹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노화를 받아들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모든 일을 해내려고 하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때부터 일정을 천천히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더 이상 서두르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에게 여유를 주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노화는 우리의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젊었을 때와 같은 속도로 살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변화에 맞춰 생활 방식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속도를 줄이면서도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의 정리와 재정립, 함께할 사람만 남기기. 노년을 맞이하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 중 하나는 인간관계입니다. 젊을 때는 인간관계가 다양하고 폭넓게 형성되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관계의 질이 더 중요해집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함께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돈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돈 문제는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돈 거래가 들어가면 감정적으로 불편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관계가 깨질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금전적인 거래가 없는 관계, 순수하게 마음을 나누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존중이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을 선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정신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사는 법. 노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건강은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재산이나 좋은 인간관계가 있더라도 그것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노년을 맞이하기 전부터 특히 30대나 40대부터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가벼운 운동은 신체와 정신을 모두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운동은 반드시 격렬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산책, 스트레칭, 요가, 심지어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운동을 매일 일정한 시간에 하는 습관을 들이면 나이가 들어서도 신체 기능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식습관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평소에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과식을 피하고
제때 적당량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자주 먹고 가공식품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와 흡연을 절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담배는 40세 이전에 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술은 일주일에 2번 이하로 마시고 과음하지 않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행복의 조건, 건강과 인간관계.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으로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들의 삶을 분석했을 때 7가지 공통된 조건이 있었는데요. 그중 4가지는 건강과 관련이 있고 나머지 3가지는 인간관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안정적인 결혼 생활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부부 관계가 불행하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때로는 새로운 관계를 찾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행복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평생 배움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배우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더 긍정적이고 활기찬 삶을 살아갑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책을 읽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행복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특히 스마트폰, SNS, 카카오톡 같은 기술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주들과 소통하고 세상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을 익히는 것이 필수적이죠. 세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이를 긍정적으로 극복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종교나 명상 아니면 주변의 좋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삶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4가지 습관. 4가지 건강 습관을 기억하세요. 첫째, 하루에 1시간 이상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둘째, 담배는 40세 이전에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술은 일주일에 2번 이하로 마시고 적정량을 유지하세요. 넷째, 정상 체중을 유지하세요.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나이가 들어도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돈 그리고 삶의 여유. 노년을 맞이하면서 필요한 재정적 여유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십억 원의 재산을 모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자라는 개념은 단순히 돈의 액수로만 결정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진정한 부자의 기준은 내가 원하는 것을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입니다. 이 정도의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지나친 소비를 줄이고 자산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노년에 접어들면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재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할 수 없는 시대가 왔고 부모도 자식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기보다 서로 자립하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거나 적절한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우리의 행복을 모두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행복을 도와주는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는 기대는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여유와 더불어 마음의 여유, 그리고 삶의 가치관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죠. 노년의 인간관계, 더 작고 깊게. 노년을 맞이하며 인간관계는 필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직장, 사회,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맺게 되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자연스럽게 그 범위가 좁아지죠. 중요한 것은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를 더 작고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노년에는 함께 할 몇 명의 진정한 친구, 믿을 수 있는 가족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 관계에서 서로가 기대는 관계가 아니라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종종 친구나 가족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어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대치를 낮추고 그 사람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관계는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또한 노년에는 친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도 재정립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역할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식들이 독립하면서 부모 역시 자식에게서 독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새로운 취미와 자아 발견. 노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새롭게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은퇴하거나 직업적인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면 자유 시간이 많아지죠.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노년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은 인생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요가, 골프, 수영 같은 신체 활동부터 그림 그리기, 음악, 글쓰기 같은 예술적 취미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서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취미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노년의 고립감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노년에는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는 것은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정신건강, 긍정적인 마음가짐. 노년의 삶에서 신체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정신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늘어나겠지만 그런 변화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화는 불가피한 과정이지만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스트레스나 불안을 줄이기 위한 명상이나 마음 챙김 훈련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맞는 삶의 속도와 리듬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고 삶의 흐름에 맞춰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들면서 성취감이나 자존감이 줄어든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젊었을 때처럼 큰 일을 해내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노년의 성취감은 작은 일상에서 찾아야 합니다. 가족과의 따뜻한 시간, 친구와의 한 잔의 차, 취미 활동에서 얻는 소소한 성취 등 일상 속에서 의미를 찾고 그 안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을 준비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선입니다. 나이가 들면 미래가 불확실해지거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긍정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남은 삶을 즐기고 의미 있게 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노년에도 우리는 여전히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목표를 부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목표라도 상관없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한다든지, 새로운 책을 한 권 읽는다든지, 혹은 여행 계획을 세우는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풍부하게 만드는 목표를 가져보세요. 결국 노년은 우리의 태도와 준비에 따라 다르게 다가옵니다. 건강을 관리하고 소중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삶을 대한다면 노년은 더 이상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풍요로운 삶의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년 준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단지 60세 넘은 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하는 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했으니 60세부터는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인생을 즐기거나 혹은 60세에도 새롭게 무언가를 도전하고 시도해 또 다른 인생을 만들어 갈 수도 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성기는 은퇴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60대 이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60대가 되지 않으셨다면 우린 아직 전성기의 맛도 보지 못한 햇병아리인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연금 등으로 은퇴 준비를 해놓고 여행이나 취미생활 등으로 여가를 즐기는 분, 전문성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사회공헌이나 봉사활동에 전념하시는 분, 평소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아 새롭게 도전하는 분 등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일시적인 시도나 도전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지금 60세에게는 40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5, 60대가 사회인으로 첫 발을 내디딘 때는 20대였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얻어 사회인으로서 출발하기까지 최소한 10여 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진로를 탐색하고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또 몇 번의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비로소 사회인으로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인생 1막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생 2막도 마찬가지입니다. 1막처럼 준비 기간이 10여 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1, 2년의 시간은 꼭 필요합니다. 이 시간은 인생 이막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 힘드신 노인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80대, 90대가 되시고 나서 젊어서 내가 이것만 좀 잘했으면, 이것만 그때 알았으면 하고 후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관한 현실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우리 5, 60대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들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노후에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평생 빚 갚다가 세월 다 보냈다는 하소연입니다. 여러분들은 가계 대출 1위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2021년 기준 OECD 31개국 중 우리나라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 대출이 더 늘어났다고 하니 비율이 더 높아졌을 건데요. 그만큼 우리는 빚 갚느라 허덕이고 산다는 얘기가 됩니다. 대출이 있더라도 소득이 있는 젊은 시절에는 원금과 이자를 감당할 수 있어서 버틸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수입도 없는데 원금과 이자를 꼬박꼬박 갚아야 한다면 여유 있어야 할 노후의 삶이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선 빚도 자산이라고 빚내서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리라고 권유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식도 쭉쭉 올라주고 아파트 청약하면 경쟁률이 수십 수백 대 1을 하던 호황기 때나 가능했던 얘기입니다. 요즘같이 금리가 오르면 빚은 자산은커녕 커다란 골칫덩어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줄어드는 은퇴 이후에는 대출금이 없어야 은퇴 생활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니 집의 평수를 줄이거나 외곽으로 옮겨서라도 대출금부터 갚는 것이 은퇴 후 최우선 해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큰 병에 대한 대비를 못한 겁니다. 노후 여유를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삶을 예상치 못하게 무너뜨리는 게 질병입니다. 내가 병에 걸려도 문제고 배우자가 병에 걸려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후의 질병에 대한 대비를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막상 젊었을 때는 당장 내 몸 튼튼하니 건강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건강에 돈을 쓰는 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50대가 되어보니 이런저런 일들로 병원 갈 일이 늘어나게 됩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보험 들지 말라는 내용을 자주 보게 됩니다. 보험에 가입해봐야 보험사 수익 및 수수료 등 떼고 남는 걸로 챙겨주는 건데 그런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낫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자산을 잘 관리할 수 있을 때 얘기입니다. 매달 2, 30만 원으로 잘 관리해서 나중에 암이나 큰 병이 왔을 때 이렇게 관리한 돈으로 감당이 가능하면 다행인 겁니다. 보험은 나갈 때는 꽁돈 같지만 큰일 닥쳤을 때 제일 효자 노릇하는 것도 역시 보험입니다. 그러니 실손보험은 꼭 가입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암이나 당뇨, 혈관질환 등의 가족력이 있다면 이런 보험 하나쯤 더 가입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대비해 두고 병에 안 걸리면 다행인 겁니다. 또 혹시 병에 걸렸더라도 대처가 가능하니 그것도 다행입니다. 그러니 평상시 건강관리도 중요하지만 보험으로 대비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금 흐름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노후에 역시 후회하는 부분은 늘 돈에 쪼달리며 사는 겁니다. 젊어서도 그렇지만 나이 들수록 돈이 없으면 더 초라해집니다. 노후에는 당장 자산이 얼마 있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달 자동 수익이 들어오고
또 쓸 수 있는 현금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친구들 만나서 기분 좋게 차 한 잔 또는 술 한 잔 하며 편하게 사는 것도 당장 쓸 돈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모양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품위를 유지하는 친구들 보면 대부분 당장 현금이 있거나 아니면 매달 들어오는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무원이나 군인, 대기업 출신은 안정적인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월세 받아가며 사는 것을 많이 부러워합니다. 소위 건물주라고들 하죠. 물론 세입자 관리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고장나면 수리도 해줘야 되고 세입자가 나가서 또 다른 세입자로 채워야 합니다. 건물 관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월 따박따박 나오는 연금이 좋습니다. 그러니 노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매달 나올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돈에 관한 공부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을 불리기보다 있는 자산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산을 지키려고 하니 은행의 예적금 밖에 떠오르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금리가 높을 때는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에 투자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산이 있다면 최소 현 상황에서 어디에 넣어두는 것이 가장 좋은지 정도는 알아두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산을 앞으로 남은 3, 40년 노후를 위해서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사용할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충당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좀 더 젊어서 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일들을 못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가정을 꾸리고 자식들 키우고 또 가계 대출을 갚기 위해서 하고 싶었던 많은 것들을 억누르고 살았던 게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잘못된 삶도 아니고 정말 열심히 잘 살아온 겁니다. 다만 돌이켜보니 그때 왜 그렇게 아등바등 살지 않았어도 되는데 그때는 왜 그걸 몰랐을까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은 지금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전을 망설이는 이유로 남들이 어떻게 볼까 싶어 망설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지금까지 그냥 잘 살아왔는데 이 나이에 와서 뭘 하겠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나중에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 지금 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도전해 보시고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여행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학창 시절 못했던 공부도 좋습니다. 노년의 몸짱에도 도전해 보시고 젊었을 때보다 더 바쁘게 많이 도전해서 후회를 남기지 말았으면 합니다. 지금 8, 90대 어르신들 젊었을 때는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도 없었고 그냥 열심히만 살면 되는 줄 알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노후에 관한 정보가 홍수처럼 넘쳐나고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힘들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넘치는 정보 속에서 옥석을 가려내시고 또 그걸 바탕으로 조금이라도 젊을 때 대비하고 실천하셔야 후회 없는 노후를 보내시게 될 겁니다.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은 75세까지 인간적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선즉죄인이라는 말이